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오늘은 외도 직면 후 외도 피해자가 느끼는 3가지 감정이란 칼럼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외도 직면 후 외도 피해자는 다양한 감정에 노출됩니다. 그중 외도 피해자가 느끼는 3가지 감정을 다루어 봅니다. 첫째, 복수심입니다. 외도 피해자는 외도 직면 후 강한 복수심을 가집니다. 여기에는 외도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복수심이 있고 외도 상간자를 향한 복수심도 존재합니다. 특히 외도 피해자와 외도 상간자가 사전 일면식이 있을 경우와 외도 직면 후 외도 피해자, 외도 행위자, 그리고 외도 상간자가 3자 대면을 했을 당시 외도 상간자의 태도에 따라 외도 피해자의 복수심은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외도 행위자의 외도 직면 후 태도도 외도 피해자의 복수심을 자극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에 외도 피해자는 외도 직면 후 복수심에 사로잡힙니다. 따라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방식으로 복수코자 하죠. 복수심은 외도 피해자의 공격성과 분노를 자극하는데요. 이로 인하여 부부 사이에 가정폭력이 일어나기 쉽고 분고나 이혼선언 혹은 이혼 과정을 겪는 부부도 있습니다. 한편 외도 상간자 대상 위자료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모든 과정의 배경에 외도 피해자의 복수심이 있죠. 중요한 점은 외도 피해자가 복수심에 사로잡힐 경우 외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에서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외도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사고와 판단이 어려울 수 있죠. 특히 분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외도 문제에 접근할 경우 분노 조절 실패에 대한 부분과 분노 중독에 대한 부분에서 외도 피해자가 과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건은 외도 피해자의 복수심을 자극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위험성을 간과할 경우 외도로 인한 후유증 못지않게 외도로 인한 복수심 후유증도 크죠. 이에 저는 외도 피해자에게 권하기를 외도 직면 후 분노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한 치료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결혼 생활 동안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한 분일수록 복수심은 더 강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심, 공격성, 그리고 분노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외도 피해자가 당신이라면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치료와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치료와 도움에 부부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둘째, 배신감입니다. 외도라는 사건은 배우자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만들죠. 그래서 의심이 부부 사이에 존재하고 불신이 부부 사이에 존재하며 부부관계를 파국으로 만들죠. 여기에는 외도 행위자의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외도 기간 동안 외도 피해자가 속임을 당했다는 현실이 부부 사이에 불신이 존재하고 외도 행위자를 의심하게 만들죠. 배신감은 인간의 다양한 감정 중 매우 힘든 감정입니다. 특히 배신감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 후 느끼는 감정이기에 더더욱 힘들고 괴로우며 감정 노동이 심한 감정이죠. 이에 외도 피해자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공 보고 놀라듯이 모든 부분에서 의심과 추측 그리고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망상 수준으로 올라가기도 하죠. 이런 부분에서 배우자의 외도라는 사건은 부부관계를 허무는 한순간의 도의적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급변시키는 충격적 사건이죠. 배신감을 통한 의심과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외도 행위자가 해야 할 것은 많습니다. 그중 외도 행위자의 투명한 삶은 중요하죠. 따라서 외도 피해자는 외도 행위자의 삶에 대한 감시와 통제, 그리고 검열을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잦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외도 행위자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외도 피해자에게 공개하고 개방하는 외도 행위자가 당신이라면 외도와 직면한 부부가 배신감, 의심, 그리고 불신을 조금씩이나마 줄여줄 수 있는 계기와 동력이 됩니다. 부디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를 통해 활성화된 배신감을 해결하고 외도를 극복하길 원한다면 부부가 서로 공경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배신감, 의심, 그리고 불신을 완화하는 치료와 노력을 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치심입니다. 외도라는 사건은 외도 행위자에게만 수치심을 주지 않습니다. 외도 피해자도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에 우울감에 빠지고 의기소침해지면서 대인관계를 좁히거나 대인기피 현상에 빠질 수 있죠. 이를 통해 외도 피해자는 고립과 유기되는 듯한 감정에 빠지죠. 중요한 점은 이런 감정과 환경에 외도 피해자가 노출될 경우 외도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과 삶의 질에 문제가 생기죠. 따라서 외도와 직면 후 외도 피해자가 고립되고 우울과 의기소침에 빠지면 외도 문제 해결은 물론이요, 외도 극복에 방해와 장애가 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수치심을 느끼는 외도 피해자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공개하지 않고 혼자 속으로 끙끙 앓는 경우가 잦은데요. 이것은 외도 직면 후 위험한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따라서 무분별하게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이곳 저곳에 알리는 것도 조심해야 하지만 수치심 때문에 외도 사건을 은폐하고 참는 방법으로 대응할 경우 우울을 비롯하여 각종 신경증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외도 행위자는 잘 알아야 하는데요. 외도 행위자는 자신의 수치심만 감추는 것에 급급하여 외도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치료에 소극적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방해와 회피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외도 사건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를 양산합니다. 바라기는 외도와 직면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이지만 이미 외도와 직면한 부부가 당신 부부라면 외도 피해자 못지않게 외도 행위자도 적극적으로 고통과 아픔에 대해 치료하고 외부적 도움을 받는 용기를 가지세요. 오늘은 외도 직면 후 외도 피해자가 느끼는 3가지 감정에 대해 다루어 보았는데요. 내용에 공감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